전 세계 하늘을 지배하던 보잉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매일 8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미국 기업 12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백기투항한 펜타곤이 향한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거 무기를 사오던 단골 고객 한국에 이제는 부품 하나만 제발 팔아달라며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37개국이 선입금하고 줄 서 있습니다. 미국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맨 뒤로 가서 번호표 뽑으세요.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날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는 쪽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2024년 11월 14일 오전 9시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였습니다.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빨간 봉투를 받은 건 딱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걸프전 때였고 두 번째는 9.11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죠.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 국방부 항공전자 시스템 조달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F-15, F-16, F-35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장비의 구매와 납품을 제가 책임졌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F-15EX 생산 라인 전면 중단. 사유 AESA 레이더 핵심 부품 수급 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미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부품이 있다고요? 우리가 70년간 쌓아온 방산 기술력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곧바로 내 선을 눌렀습니다. 톰, 이거 누가 장난친 거야? 전화 너머 부국장 톰 베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이클, 농담 아닙니다. 지금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요. 하루 손실액만 3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문제가 된 부품의 이름이요. GAN 기반 고출력 송수신 모듈? 맞습니다. 질화갈륨 반도체 기반 TR 모듈이에요. AESA 레이더의 심장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시온한테 연락했어? 노스럽 그루머는? 로키드는? 다 불가능하답니다. 양산 능력이 없대요. 그럼 일본은? 영국은? 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마이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부품을 우리 요구 사양대로 납기 맞춰 양산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어디? 한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30년간 우호국, 파트너, 좋은 고객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술 이전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그날도 펜타곤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우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20명쯤 됐을 겁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이름은 이정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남자였죠.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날 한국 측은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 측 수석 엔지니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AESA 레이더요? 한국이? 저는 그때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장이었던 제임스 메가더 장군이 말했죠. 신사 여러분,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메가더 장군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AESA 레이더는 미국이 30년을 투자해서 완성한 기술입니다. 일본도 못 만들어요. 유럽도 이제 겨우 시작 단계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듭니다. 저는 그때 그 젊은 엔지니어를 이정우를 봤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분노도 없었고 굴욕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저는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거나 항변하거나 최소한 표정이라도 굳잖아요. 근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나갈 때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미스터 리,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치고는 굳은 살이 없었죠.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어요. 한국 애들 패기는 있더라. AESA 레이더를 만들겠다니. 100년 걸린데도 못 만들 텐데. 그냥 우리한테 사라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웃음을, 그날의 오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제 사무실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차장, 레이시온 부사장, 로키드 마틴 수석 엔지니어.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F-15EX 생산 중단 건 보고 받으셨죠? 예, 하지만 차관님,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차관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즈. 전부 검토했습니다. 누구도 6개월 안에 양산 체제를 못 갖춰요. 마이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공군 참모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동에 F-15-120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레이더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 저 전투기들은 전부 고철 덩어리가 돼요. 그게 8개월 후입니다. 레이시온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GAN 기반 TR 모듈은 양산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수율이 40%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그래서 말입니다. 차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 측에 협의 요청을 넣으려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협의 요청이요? 네. 차관님, 그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손을 벌린다고요? 30년간 우리가 기술을 주고 장비를 팔고 훈련을 시켜준 나라한테요?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자존심 챙길 상황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어요.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가십시오. 직접 한국에 가서 협의하세요. 제가요? 당신이 항공전자 분야에서 가장 오래 일했잖아요. 한국 측도 당신 얼굴은 알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처벌이구나. 10년 전 그 회의실에서 웃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이제 그 웃음값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 걸까? 10년 전 그 젊은 엔지니어가 뭔가를 해낸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국한테 훔쳤거나 유럽에서 빼온 기술이거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수행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방문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공항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이든 국장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김현수 박사입니다.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환영 인사도 짧았고 불필요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는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빌딩도 높아졌고 도로도 넓어졌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AESA 레이더 개발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름이? 김 박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정우 박사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요? 예, 혹시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작고 조용했던 엔지니어를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정우 한국 AESA 레이더를 검색했어요.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AESA 레이더 개발 성공 세계 5번째 AESA 레이더 독자 개발국 미국 수준 근접 일부 성능 초과 평가.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멈췄어요. 이정우였습니다. 10년 전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 흰머리가 섞인 중년이 되어 레이더 앞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2014년 미국 기술 이전 거절 후 독자 개발 결단 7년간 24시간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함 GAN 기반 TR 모듈 양산 기술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틀렸구나. 100년이 걸린다고 했던 그 말이 완전히 틀렸구나. 다음 날 아침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속이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출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3번 거쳤어요. 카메라와 휴대폰은 전부 맡겨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정우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헤이든 국장님. 이쪽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지나며 유리창 너머로 실험실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정밀 장비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AESA 레이더 연구동입니다.
이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한 방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TR 모듈 양산 라인입니다.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깨끗한 클린룸 안에서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세한 부품들이 조립되고 검사되고 포장됐습니다. 저게 우리가 필요한 GAN 기반 고출력 송수신 모듈입니다. 이정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현재 수율 92%, 월 생산량 2,400개, 불량률 0.3%입니다. 제가 놀라 글을 봤습니다. 수율이 92%라고요? 네. 우리 레이시온이 40%도 못 나온다고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정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어요. 100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년치를 10년에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걸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음 방은 더 컸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시제품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KF-21에 탑재되는 최종 모델입니다. 성능은 탐지거리 250km, 동시추적 표적 40개, 재밍 대응 능력 3개 최고 수준입니다. 그가 레이더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자식을 대하듯이요. 10년 전 헤이든 국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기술로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7년간 이 연구소에서 살았습니다. 집에도 거의 못 갔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10년 전 그 침묵의 의미를요. 그는 화가 나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실무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정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미국 측에서 요청하신 사양은 이렇습니다. F-15EX용 AESA 레이더 TR 모듈, 월 600개 납품, 기간 24개월. 저는 서류를 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정우의 태도가요. 그는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비꼬지도 않았어요. 10년 전 우리가 했던 그런 오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술 사양을 설명했어요. 납품 가격은 개당 12,000달러입니다. 제 수행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우리 예상 가격의 절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하셨습니까? 이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구나. 이건 존중받고 싶었던 한 엔지니어의 10년이구나. 회의가 끝나고 이정우가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10년 전 말씀하셨죠.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사실 그 말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동기부여. 네, 그래서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돕는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의 오만함이 10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그들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현수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국장님? 놀라웠습니다. 기술력이요? 아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이요. 김 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정우가 준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장에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헤이든 국장님께. 10년 전 그날 국장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 수 없다는 말이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이정우 올림.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막은 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만든 건 벽이었구나. 그리고 그 벽이 10년 후 우리 쪽을 막는 벽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들 92%의 수율, 완벽에 가까운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우의 그 담담한 얼굴이요. 복수하지 않는 승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차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땠습니까? 마이클? 차관님, 계약 진행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펜타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어요. 미국의 기술 우위는 영원하다. 우리가 주면 받고 막으면 포기한다. 따라올 수는 있어도 앞서갈 수는 없다. 그 모든 확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장에서 미국 기준이 틀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침 7시 30분 이정우 박사가 저를 생산동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교대조가 막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24시간 가동합니까? 예, 3교대로 돌아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니, 정확히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수십 개의 생산 라인을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린룸 안에는 30개가 넘는 생산 라인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 라인마다 로봇 팔 6개가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품을 짚고 배치하고 납땜하고 검사하는 동작이 1초에 한 번씩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10년 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 기술이라고요? 저게 전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어요. 저게 전부 TR 모듈 생산 라인입니까? 네. 하루 생산량 80개, 월 2,400개 수준입니다. 이정우가 태블릿으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기려 애썼습니다. 실시간 생산 현황판이었습니다. 각 라인의 수율, 불량률, 온도, 습도가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라인 12번 수율 94.2%, 라인 18번 93.8%, 라인 22번 95.1%. 제가 숫자들을 읽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레이시온이 5년을 매달려서 40%도 못 넘긴 그 수율을 이들은 95%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거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기색도 우월감을 드러내는 미소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겁니다. 이 박사님 혹시... 저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혹시 미국 레이시온 생산 라인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은 수율 40%에서 막혔습니다. 우리 최고 전문가들이 5년을 매달렸는데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걸 숨기려 애썼지만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거의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건지, 뭘 잘못 본 건지. 우리가 다른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라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레이시오는 기존 반도체 공정을 응용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봤어요. 처음부터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GAN 기판 성장부터 애칭, 증착,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재설계했어요. 그가 로봇팔을 가리켰습니다. 저 로봇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독일제 로봇팔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얹은 거예요. 소프트웨어까지.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했던 걸까요? 30년간 쌓아온 게 뭐였을까요? 80만 줄입니다. 제가 그를 봤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가 80만 줄입니까? 생산 라인 제어 코드요. 전부 우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80만 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80만 줄의 코드를 그들이 직접.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10년 전 우리가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했던 그 나라라고요? 그걸 몇 명이서 만들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엔 12명이었어요. 지금은 30명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요? 7년입니다. 처음 3년은 기판 연구에 썼으니까요. 7년. 12명에서 시작해서 80만 줄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웃었던 그 순간이.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만들겠다니 하며 비웃었던 그 오만함이. 눈을 떴을 때 시야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을 깜빡였어요. 이정우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따라갔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다음 방은 환경시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 TR 모듈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영하 60도의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극한 환경 테스트입니다. 이정우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영하 6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200사이클 반복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그건 미 공군 기준보다 훨씬 가혹한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 공군 기준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하는데 그보다 더 가혹하게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슬픔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결연함이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실패해도 다음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가 챔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해야 했어요. 실패하면 끝이거든요.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구나 하고 모두가 등을 돌리니까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여유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면 필사적이지 않아서?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 통과율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98.7%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98.7%. 미 공군 기준보다 가혹한 테스트에서 98.7%. 저는 벽에 기대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방부 국장이 한 나라의 생산 라인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잠깐 다른 곳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죠?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제가 7년간 일했던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어요.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풍경을 봤어요. 깔끔한 연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사무실 같았어요. 낡은 책상들, 얼룩진 화이트보드, 색이 바랜 의자들. 저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석에 야전 침대 3개가 접혀 있었어요. 낡고 해진 군용 침대였습니다. 아, 저거요. 이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무표정하던 그가 처음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핵심팀이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춥고 음침한 지하 4층에서? 예. 집에 못 갔거든요. 그가 한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책상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누군가 팔을 괴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저 책상이 제 자리였어요. 여기 앉아서 코드 짜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실패하면 다시 짜고. 저는 그 책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어요. 밤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한 남자를. 집에 있을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그를.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실패했습니까? 처음 2년은 거의 매일이요. 매일 실패했다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수식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식,
이게 GAN 기판 성장 온도 최적화 공식이에요. 이거 하나 찾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전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식 주변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날짜와 시간, 온도, 압력. 수백 번의 시도 기록이었습니다. 1247번 실험했어요. 전부 실패했죠. 1247번.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248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1247번의 실패를 견뎌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가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게 실패 기록입니다. 실패를 기록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요. 그가 한 권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아마 땀방울이 떨어졌던 것 같았어요. 2018년 3월 17일 시도 347번, 온도 1050도, 압력 50토르, 결과 기판 균열. 원인 온도 상승 속도 과다. 교훈 다음번엔 승온 속도를 시간당 50도로 제한할 것.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백 개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실패에, 각각의 원인 분석에, 각각의 교훈이. 이게 전부 손으로 쓴 겁니까? 네. 컴퓨터 데이터는 물론 있지만 손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가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요. 밤 2시, 3시에 실험이 또 실패하면 여기 앉아서 뭐가 문제였는지 써내려가곤 했어요. 쓰다 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노트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2018년 7월 2일, 시도 623번 실패. 오늘 막내딸 생일이었다. 집에 가지 못했다. 아내가 사진을 보내줬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가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이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공 사례, 실패 분석, 예산 계획.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실패를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한 것. 고통을 이렇게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것.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뎌낸 것. 이 박사님. 저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 미국은. 우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10년 전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아니면 존경을 표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이뤄낸 것에 대해? 미국은 실패를 외주화할 수 있잖아요. 이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학에 연구비를 주고 기업에 맡기고 결과만 가져오면 되니까요. 실패는 그들의 몫이고 성공은 우리 거고. 우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모든 실패를 우리가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했어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걸렸고 더 힘들었지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더 확실해졌어요. 이건 우리 거니까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가 직접 만든 기술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막은 건 기술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준 건 시간이었구나. 10년이라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간을.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이 그들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가시죠.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우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국장님, 실무 협의를 시작하시죠. 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흔들렸어요. 제 수행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미국 측 요구 사항은 이렇습니다. F-15EX 120대분, TR 모듈 월 600개씩 24개월간 납품.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요. 가능합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제 수행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다만. 그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현재 우리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라서요. 그럼 증설하시면. 증설은 6개월 걸립니다. 그 전까지는. 이정우가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뭔가 리스트가 떴습니다. 현재 대기 순번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번 대한민국 공군 KF-21 1차 양산, 2번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 업그레이드, 3번 폴란드 FA-50 수출 48대분, 4번 말레이시아 FA-50 수출 18대분, 5번 인도네시아 KF-21 공동 개발 프로토타입, 6번 필리핀 레이더 현대화 사업.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5번 사우디아라비아 방공 시스템, 36번 UAE 전투기 업그레이드, 37번 터키 레이더 개발 협력, 38번 미합 중국 F-15EX 프로그램. 38번째. 미국이 38번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 공군이 38번째 순서로 기다려야 한다고요? 이건, 제 수행원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이건 너무 늦은데요. 우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8개월 안에 레이더를 교체해야 해요. 이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폴란드도 동맹국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래된 파트너고요. 사우디는 큰 고객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모든 나라들과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납기를 지키기로요.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요.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이정우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순서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분노도 복수심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8번째. 10년 전 우리는 1번이었습니다. 아니, 번호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주면 받고 우리가 부르면 오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8번째. 그 숫자는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다는 선언이요.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이요. 우리는 이제 동등하다는 선언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순번을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애원하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국방부 국장이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이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뭡니까?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증설 비용을 미국 측에서 분담하시면 새 라인을 미국 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약 2억 달러입니다. 제 수행원이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2억 달러요? 그건 클린룸 건설, 장비 도입, 인력 충원 포함입니다. 6개월이면 가동할 수 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누르고 다시 눌러야 했어요. 2억 달러. 우리가 자체 생산 라인을 만드는 데는 최소 10억 달러가 들 거예요. 그것도 3년은 걸리고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KF-21 엔진 정비 기술 이전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엔진이요? 네. 현재 KF-21에는 GE-F414 엔진이 들어가는데 정비를 전부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이 6개월씩 걸려요. 그건 계약 조건이니까요. 안보상 민감한 기술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서류를 넘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TR 모듈을 긴급 공급하는 대신 엔진 정비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아니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요구였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이 아니라 조건으로 거는 거였으니까요. 이 박사님, 이건 불가능합니까? 그가 저를 봤어요. 눈빛에 도전이나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서류를 넘겼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차세대 AESA 레이더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우리 GAN 기술과 미국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제 수행원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미국 기술을 공유하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이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정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엔 우리가 달라고만 했죠.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는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당신들이 가진 것을 합쳐서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우리는 더 이상 주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받는 쪽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38번째 순서로 기다리거나.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세 가지 모두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정우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밤을 새우며 실패를 견디며 포기하지 않으며 만들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10년의 무게구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밤 11시 워싱턴의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님, 마이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드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 증설 비용 2억 달러 분담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GF414 엔진 정비 기술 이전 그리고 차세대 레이더 공동 개발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마이클. 차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건데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차관님,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라고? 38번째입니다. 뭐가 38번째요? 우리 순서가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지금 한국 생산 라인 대기 순번이 38번째입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 UAE. 모두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이게 무슨? 앞당기려면 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2년을 기다리거나요. 차관이 욕을 뱉었습니다. 거칠게요. 이건 협박 아니요? 동맹국끼리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시장 원리입니다. 뭐? 차관님, 우리가 1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장 경제, 자유 경쟁,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기술도 상품이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선택권을 갖는다고요.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가 밀린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정말로 울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확신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봤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디선가 이정우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밤을 새우며 실패를 기록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를 추월해 가고 있겠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기술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일까? 그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안주했기 때문일까?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기술을 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고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지 않으면 너희는 못 가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못 만든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문을 닫으면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막으면 멈출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은 돌아서 더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출국장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 박사님. 예.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거절했을 때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정말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모욕감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화났죠. 엄청나게 화났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호텔방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젊은 엔지니어를. 울었어요. 정말로 울었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고, 왜 우리는 영원히 기술을 사와야만 하는 거냐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생각했어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화낼 시간에 코드를 한 줄이라도 더 짜는 게 낫겠다고요. 울 시간에 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낫겠다고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이정우가 작게 웃었어요.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건 맞는데 그게 복수는 아니었어요.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에 제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국장님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어요. 뭐라고요? 기술 이전 받았으면 우리는 계속 의존했을 겁니다. 뭔가 문제 생기면 미국한테 물어보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눈치 보면서 했겠죠. 그가 웃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거예요. 완전히 우리 기술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가르침 주셔서요. 이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뭘 가르쳤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기술을 넘어서 태도를,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정우가 미소 지었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국장님. 그가 악수를 풀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파트너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10년 전 그날 만약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줬다면 아마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따라왔을 겁니다. 의존하며 눈치 보며 허락을 구하며. 하지만 우리가 문을 닫았기에 그들은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의 거절이 그들의 독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그들의 각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통제가 그들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38번째 순서로 2억 달러를 내며 기술 이전을 요청받으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파트너가 생겼으니까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동료가. 그게 어쩌면 더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함께할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